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담소담하고 이슈가 겹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뉴스레터와 오늘 이 본박싱도 네. 이 사태 처음부터 지금 상황까지 발단 위기 전개는 빼고요.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시기별로 네. 다 정리를 해놨는데 발단 위기 절정 결말? 네. 전개를 뺐어요. 내러티브 이론 좀 얘기해 주세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아니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뉴스레터에 이미 그렇게 나갔거든요. 네. 봉우리 예? 영어 유튜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단 위기 전개인가? 잘 들어봐요. 네. 서사 전문가로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 뉴스레터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도 늦은 것 발단 같고. 적의 위기 절정 결말 몰라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진짜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실수죠. 아니 왜 자꾸 언어를 창조하는 거예요? 있는 거 써요. 뭐 자꾸 만들어요. 이렇게 제가 마음이 급하게 만드는 게 소담을 1시간 넘게 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화명강. 그렇게 5단계로도 나눌 수 있긴 해요. 네. 예, 근데 뺀 걸 전개를 뺐다? 좀 이상해가지고. 전개를 빼면은 왜냐면은 5개로 나누기가 너무 시기가 짧아. 이틀 만에 모든 게 완성돼. 그럼 기승전결로 나누면 되잖아. 일반적인 게 기승전결인데 기승전결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와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 기승전결이 있군요. 기승전결을 생각을 못했다고? 기승전결. 예. 예. 서본결로 나누든가 그냥. 예. 여러분 사실 안 나눠도 돼요. 굳이. 예. 고치세요 뉴스레터의 기승전결. 자, 그래서 처음 사태의 발단이 된 사천 논란부터 한번 돌아가서 보고 언론 보도 사례들 그 시기마다의 사례 언론 보도 사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천 지역 비하하는 겁니까? 자, 그 사천은 경상남도 사천이죠. 예,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공천을 한다. 예, 요런 의미의 사천이죠. 개인적으로 공천해서 짜장면을 먹으면 사천 짜장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천은 중국에도 있구나. 그것도 생각 못했네. 아니 이거는 외교적 문제를 낳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부적절한 자의적 공천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사천이란 말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쓰는 말이죠. 공천에 뭐 마치 반대말을 사천인 것처럼 공짜 그렇게 공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대단한 공이 있는 것처럼 어차피 다 사천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쉴드하기 위해 한동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정당화 방식이에요. 예, 명분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명분이 됐던 사건은 1월 17일에 그 서울 마포 을 지역구에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좀 뜬금없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굉장히 띄워주면서 사실상 공천 예고를 해버렸죠. 그래서 추후에 그저께 이 공관위원장이 그거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로 아직 공천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전략 공천을 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고 더 논란이 될 수밖에 그 대통령실이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계속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특히 명품 수수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전략 공천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동훈 위원장이 1월 17일에 그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을 띄워준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거 전략 공천한 거 아니에요? 빠르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통화를 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의지를 확인을 했고 본인이 출사표를 던졌고 그 도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해준 것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한동훈 위원장의 뭐랄까 회피술? 이건 내가 한 건 아니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다고 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저급 회피술 아니에요? 이걸 회피술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안 되지. 네, 그죠. 뭐죠 그럼? 책임전가? 그냥 이거 나는 오히려 그냥 변명이야 변명. 근데 이게 변명도 사실은 안 되는 게 본인이 출사표를 던져도 공천은 엄중한 거니까 자기가 나중에 말해야지. 그러니까 너 왜 얘를 반장을 뽑았어라고 하니까 지가 하겠다던데요? 그렇지. 뭐야 이게? 이게 변명이 돼?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은 1월 17일에 나왔고요. 이때부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계속 불만이 나왔다 그러죠.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도 그 다음 날인 1월 18일부터 이 김건희 명품 수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함정 몰카 얘기만 했지만 아주 오묘하게 바뀌었죠. 1월 18일부터는 함정 몰카이기는 한데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저 말도 참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물어보면은 얘기 안 한다 그러면서 내가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너무 유치해서 진짜 못 봐주겠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국민 눈높이를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1월 21일에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럼 이때 당시에 언론 보도는 어땠냐? 사실 지금이야 뭐 사천 얘기도 언론에서 많이 하고 그게 발단이 됐다는 얘기도 뭐 보수 언론 가리지 않고 하고 있고 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김건희 명품 논란 자체는 설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요. 사실 물론 이건 12월부터 김건희 리스크는 잘라내고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만 이 1월 17일에 문제 그 사천 논란이 터졌을 당시에도 화면 잠깐 보시면 이재명 정청래에게 자객을 내세운 한동훈이 수도권 파난들기에 나섰다. 이때는 사천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맞아요. 뭐 어느 정도는 조금 너무 빠르게 얘기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제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이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동훈 위원장 띄우기가 한차일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한동훈의 파격 인사로 보도가 됐어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 제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김건희 리스크를 비판하는 인물도 한동훈은 떠안는다. 그 정도로 굉장히 띄워주는 보도가 많았고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그 명품 논란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보수 언론에서는 1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입장이 똑같아요. 함정 취재고 도이치모터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지만 나온 거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조선일보 저 12월 보도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김종숙 여사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해요. 지금도 저희. 진짜 꾸준하다 정말. 네. 그럴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이 사퇴 요구 문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또 변화했는지를 이따가 볼 텐데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는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3일에 봉합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김건희 리스크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전례 없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터진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리스크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맞다고 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한동훈 위원장 해법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문화일보 사례를 보면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서는 피해자인데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국민 궁금증에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는 것도 결국 명품 때문 아니었나. 사실 이것도 물타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과학이라는 표현이 있죠. 저 제 오타가 아니고 이 사설의 오타입니다.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사회가 기본 이론처럼 제대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커졌다. 아 사과학. 네. 야 나는 꽤 잘 썼다 이런 생각. 사과학. 야 많은 걸 담아놨네 했더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앞에서 사회과학 이론 얘기를 좀 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과를 하면 파격적일 정도로 사과를 하면 전화위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를 자청해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라.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 언론에서 한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이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갈등 문제가 일단 봉합 국면으로 돌아서는 이 과정에서 언론의 태도가 바뀐 것이죠. 그렇죠. 완전하게 한동훈 위원장 해법으로 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태도 변화로서 뭐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를 차치하고 언론이 한동훈 위원장이 빛나 보이도록 그 약속 대련을 사실상 대행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지금 이런 언론 보도 태도에서 좀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은 이 모든 게 약속 대련이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뭐 밑작업 정도로 그리고 쉽겠죠. 예, 그래야 총선에서 보수가 승리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한 명 이준석.
이준석 역시 이게 약속 대련이어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은 이준석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기 눈앞에 이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동훈이 그런 포지션을 잡게 되면 내 이익에 해가 될까 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거를 가져가게 되니까 그러면. 그럼 내 존재감이 완전히 지워지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약속 대련이어야 하니까 약속 대련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네. 물론 이제 언론에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아야 될 것처럼 보도를 내요. 방금 보신 것처럼. 네. 근데 그 자체가 일종의 약속 대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한동훈 위원장을 더 빛나게 해주는 차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언론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도 변화 확실히 보인다. 의도하고 있죠. 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21일 그 당일 날입니다. 언론 보도가 막 터져 나왔죠.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했다. 그 중에서 쿠키 뉴스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쿠키 뉴스가 도대체 누구를 소스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 말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선 캠프 꾸릴 때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 쫓아내고 이준석 전 대표 쫓아냈던 그때부터 윤핵관을 처음 등장시킨 게 쿠키뉴스예요. 맞아요. 네. 그 사단이 날 때도 쿠키뉴스가 앞장섰거든요. 윤핵관만 오로지 받아쓰는 보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 사태도 쿠키뉴스가 맨 처음에 보도했어요. 대통령이 신뢰를 저버렸고 지지를 거뒀고 사퇴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에 쿠키뉴스가 출처로 삼은 게 윤핵관이 아니고요. 대통령실과 밀접한 여권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밀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윤밀관. 대밀관이라 그래야지. 대밀관. 대밀관. 왜냐면 윤밀관하고는 달라요. 네, 대통령실이니까. 네. 네. 약간 냉면집 같은데. 밀면 팔 것 같은데 왠지. 윤핵관이면 대통령하고 뭔가 가까웠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굳이 대통령실과 밀접해야 될 이유가 뭘까? 네.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런 출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네. 그 해시라디오에서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채널이 너무 많다. 채널이 너무 많고 각자 하는 말이 다 다르다. 윤핵관은 가고 용대관이 왔다. 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용대관 같은 겁니다. 한핵관이 또 했다. 네. 김핵관 나오고. 온갖 관들이 막 다 튀어나오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더더욱 진실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이제 채널A 보도였습니다. 채널A 뭐 내용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 쫓아내는데 가장 열성적으로 윤핵관 인용한 언론이 쿠키뉴스였다는 점. 그래서 제가 보도 몇 개 가져왔는데 예. 보도 제목도 엄청 셌어요 이때 당시에. 이게 다 쿠키뉴스 보도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던 버릇이 또 튀어나왔다. 쿠키뉴스는 도대체 누구를 잡고 있는 것일까? 그러게. 쿠키뉴스가 잡는다기보다는 아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계속 흘리고 눈치 이렇게 여론에 한번 떠보려는 그런 인물이 누군가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대통령실 쪽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월요일날 해시 라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윤핵관이 잘 지은 이름인 이유는 네. 그게 정말로 핵심 관계자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관계자를 자처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그걸 통해서 언론에 흘려서 그것 통해서 자신이 뭔가 인기도 얻고 네. 영향력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말의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그 용대관 또는 대밀관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복잡하게 표시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실명 걸기 싫은 거 아니에요. 실명 네. 걸기 싫은 이유 뭐야? 간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또는 소스가 불확실하거나. 그렇죠. 그런 거라고. 안 그랬으면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게 제일 영향력 높지. 맞아요. 네. 네. 이거를 왜 굳이 흘려줄까? 영향력을 자기가 얻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네. 그 얘기는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둘 다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실명도 아니고 영향력도 얻고 싶고 네. 분위기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겸사겸사 던져서 분위기 봐서 손해볼 거 없는 장사니까. 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그대로 놀아나고 심지어 놀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함께 즐기고 있는 쿠키뉴스와 같은 언론, 채널A와 같은 언론 이런 언론들이 사실 지금 이런 국면에서 공론장과 보도 지형을 장악해버려요. 네. 마치 임금님 하교 전달하듯이 이번에도 쿠키뉴스 보도 잘 보시면요. 윤핵관 보도의 공통점인데 약간 그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 한 다음에 그 임금님의 그 교서를 읽어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언론 보도 읽어보시면. 네. 아 우리 대밀관이 말하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지지를 거두셨대. 이런 보도가 과연 정상적인가 항상 아쉬움이 납니다. 이것도 너무 코미디 같은 게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곧바로 야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 거야. 뭐야? 그게 더 마음 아픈 말인데. 그 나쁜 놈이란 얘기야. 더 나쁜 말이야. 야 이거 너 이 자식 이거 이렇게 안 봤는데 아주 나쁜 놈이네. 이 얘기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쿠키뉴스는 국민일보 계열의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다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21일 보도 나온 그 직후에 1시간 그럼 만에서 질문 하나. 네. 국민일보 계열의 신문사는 국민일보가 하면 되지 왜 쿠키뉴스가 할까요? 야, 이건 몰라요. 욕심이 많네. 욕심 많아. 이거는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짐작 완전 순수 인터넷판 짐작. 같은데 인터넷판. 아니 나는 쿠키 뉴스로 던졌다가 분위기 봐서 괜찮으면 국민일보에서 정식으로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조선일보 NS 같은 건가 그럼. 그런 면도 있고 약간의 역할 분담도 있고요. 일종의 디지털 전략을 하는 데기도 하고 많이 유행했던 게 CBS 같은 경우도 노컷 뉴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약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막 양산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본지로 가져오는 그런 이제 전략이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은 뉴스통신사처럼 행동하는 뉴스 같은. 맞아요. 오만 거 다 가져와. 오만 것들을 그냥 여기저기서 다 따가지고 와. 근데 문제는 그게 원래 사실 확인이 더 잘 돼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연합뉴스도 안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국민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차라리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게 온라인판이 아니라 종이신문판으로 나왔으면 그래도 사실 확인에는 약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의견정 파악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정도는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나름의 신경 써서 경쟁해서 왜 이거는 남거든 삭제가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전문을 제가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전문 특히나 부서로 있는 경우는 말 그대로 언더핸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경우에 약간 더러운 것도 좀 묻히고 잠수함. 그러니까 여기가 가져온 소스 이른바 출처라고 하는 것의 신빙성 그러니까 높을 리가 없어. 그렇지. 여기는 경쟁적으로 가져오거든요. 하긴 자신 있으면 국민일보에 냈겠지. 원래라면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소스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윤핵관 보도의 특징 크로스 체크 같은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 사람 말만 주장창 받았어요. 어차피 의견이고 어차피 썰이거든. 이게 AP통신사나 이런 데 통신사라고 하는 건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기 때문에 이런 데들이 익명보도의 원칙 같은 익명보도는 웬만하면 안 한다. 익명보도가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 신변보호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익명보도를 할 수밖에 없으면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이 출처의 신빙성을 최대한 검증한다.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벌써 5, 6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원칙인데 지금 막 나오는 신생 자기 스스로 통신사라고 부르는 그런 식의 것들은 그냥 원소스로 맞아요. 흘리기 대상이야. 정말 뒤를 안 보는군요. 네. 기사 쓸 때 뒤를 안 봐 그냥. 뭐 확인 몰라. 가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고 괜찮은 게 나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얻어 걸린 거지. 왜냐하면 출처 중에서도 되게 믿을 만한 출처인데 기존 주류에서 안 받아주는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위가 높지 않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높은 사람 옛날에는 이제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썼죠. 고위 관계자면 차관급이거든 원래. 그리고 장관급, 차관급 이런 사람들은 장관급은 보통 숨기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청와대에서도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관 중에서도 수석 비서관 같은 경우에 숨기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비서실장이라서. 근데 숨기고 얘기하는 게 보통 비서관이나 행정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약해. 왜냐하면 책임을 지기가 되게 힘드니까. 그래서 보도하는 쪽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익명으로 처리해버리고 크로스체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요. 근데 가끔씩은 여기서 외로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올 때가 오히려 사실에 가까운 얘기가.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건데 이게 맞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박근혜 탄핵 국면이나 국정농단 국면이나 이런 거였었지.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쿠키뉴스가 반복하고 있는 윤핵관 보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나쁜 사례라는 걸 대단히 나쁜 사례. 원소스로 확인도 안 하고. 이건 공해에 가까운 거죠. 이건 보도가 아니야. 공해지 이거는. 사실 이번에도 사실 일이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지. 그런데 윤핵관의 입장을 그대로 그것만 받아 쓴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쿠키뉴스와 같은 그런 원소스의 조금 부실한 기사들이 이런 국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언론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날 보도 나오고 1시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의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임기까지 합니다. 총선 이후까지 내 임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도 했고 그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자꾸 오해라 그러는데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사퇴 요구가 왔고 거절했다고 여기서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공개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22일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로 여기서 대통령과 좀 차별화를 하려는 거구나. 이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 호응하는 언론들이 곧바로 따라 붙어가지고 제가 문화일보가 논조가 가장 세기 때문에 자꾸 문화일보 사례를 갖고 오는데 네. 문화일보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거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가차 없어요. 예, 더 윤 대통령을 찍어 누르고 지금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해법이 맞는데 왜 한동훈을 흔드냐? 윤 대통령 민심 모르냐?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드릴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건희 명품 수수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대로 사과. 그럴 것까지 감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이 완전히 돌아섰고요. 제 가장 재미있는 사례가 이거 보셔야 되는데 우리 순덕이 누나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의 아까 거음님이 말씀하신 솔직한 마음. 이거 약속 대련이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래야 한동훈 위원장이 멋있어지는 거는 이미 멋있어진 것 같고 그렇지.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도 욕 안 먹고 문화일보 지금 아까 보셨지만 엄청 비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도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한동훈을 총선을 띄워주는 나쁜 악역을 떠맡는 사람. 이게 이제 방금 보신 김순덕 도발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순덕 씨라고 해도 되죠. 김순덕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보수의 승리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막 속이 터져 지금.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모르니? 막 이러면서 막 터지는 속을 붙잡고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동아일보가 집권 초기부터 이제 뚜렷이 그랬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배경을 좀 알면은 원래 동아일보의 뿌리는 사실은 지금 조중동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원래 야당지하고 여당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수주로 이제 정착한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약간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에 비해서는 뭐랄까 완벽하게 막 자기 판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내 대통령 만들고 이런 거보다는 약간은 우구충정 같은 게 좀 있어요. 밤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래서 우구충정 같은 게 좀 있어. 김순덕 대기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 한 11월까지는 윤 대통령을 정말 가차없이 비판했던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제일 먼저 이제 그 반윤까지는 아니지만 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견제하는 걸 제일 먼저 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가 종이신문 쪽에 약간 돌아섰거든. 특히 이제 강서구 청장 그 재벌권 선거 폐기 이후로는 돌아섰어요. 근데 중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은 약간 사설 쓸 때하고 또 뉴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좀 있어서 굉장히 분열적입니다. 굉장히 자기 분열적이에요. 그런 형태인데 전체 의회가 문이야. 문화일보는 왜 그럴까? 문화일보는 왜 저렇게 강하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이건 배팅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정부 여당 안에서도 배팅을 한 거군요. 배팅한 거죠. 일찍 약간은 이미 우량주인데 아직까지는 저평가야. 이렇게 보고선 배팅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싫어하지. 안 좋아하지. 그래도 상관없지. 이게 마치 뭐 같냐면 세일을 자꾸 납당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조기에 좀 큰 투자, 큰 베팅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문화일보처럼 갑자기 논조가 이렇게 확 바뀐 데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바뀌었어요. 조선일보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세게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지금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일보는 완전히 한동훈 위원장의 해법대로 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지금 완전한 기득권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갈 거면 세게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절이 끝나면 그 계절 옷 세일했잖아요. 이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지. 근데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지금은 중간쯤에 세일하거든요. 요즘 시작할 때. 겨울 시작할 때 봉 세일하고 있어. 이게 이제 서로 경쟁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시기 게임 아닌가요? 지금은 겨울이 딸기의 철 안 됐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맛있는 철이 딸기 철이 겨울이잖아요.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지금은 문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음이 급해. 지금까지 조중동 눈치를 보다가 동은 왜 저렇게 치고 나가지? 조까지 움직인단 말이야? 나는 아직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싸움 붙었네. 여기선 빨리 내가 배팅을 해야지. 이런 쪽에 더 가까운 상태. 야, 이거 진짜 리스크 많은 선택인데 치고 나갔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 견제한답시고 그 사건이 있었죠. 논설위원과. 그 우병우 문제로. 우병우 문제는 아니죠.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의 이제 사생아 문제. 사생아는 아니죠. 훨씬 옛날 문제구나. 그러니까 숨겨둔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 가지고 이제 혼외자 문제라고 혼외자라고 했고, 그것도 약간 윤리적이진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칼럼 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나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거의 이제 술병으로 내려치는 그런 순간까지 갔죠. 그리고 그때 한번 어차구나 했거든.
박근혜 정부가 쉽게 당하지 않네 네. 이렇게 된 거였는데 나중에 결국은 국정농단으로 복수한 거 아니야. 완전히 세게 때렸죠. 여기에 세계일보가 이상하게 껴든 그런 케이스였고. 세계일보도 왜냐하면 정윤회 문제 때문에 한번 세게 맞았거든요. 지금 문화일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존에 그런 경험치기 있어서 한번 여기서 내가 한번 이렇게 빨리 중간에 껴들지 않으면 계속 언제나 조중동 문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잘하면은 내가 동 정도는 제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올라타봐야 그렇게 권력이 모르겠네요. 그렇게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또 싸움판인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김순덕의 도발 이 칼럼은 윤 대통령에게 너무 아름다운 역할을 씌워주려고 한다는 그런 자체도 좀 너무 짜치고 좀 웃기기도 하지만 그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이게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사실상 역사 왜곡인데 전두환이 직선제 개헌을 더 멋있어 보이게 해주려고 노태우의 직선제 개헌이 멋있어 보이게 해주려고 사실은 악역을 자처해서 호언을 선언한 것이다. 무슨 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이제 진짜 역사 왜곡까지 하시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런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번 공천이나 김건희 리스크 가지고 전두환까지 가져오는 것도 참 웃긴 일이지만 심지어는 전두환까지 미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서울의 봄 얘기는 괜히 해요. 가로쳐가지고 성과는 따로 봐야 된다. 정권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도 여기다가 아니 근데 써주고 저것도 너무 전 희대의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과를 어떻게 따로 봅니까? 저 사람이 정상적인 헌법에 의한 방법으로 집권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걸 어떻게 성과를 따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전두환은 그래도 헌법을 지키기 위해 호언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게 위헌 보도야 내가 볼 때. 맞아 이거 위헌이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전두환처럼 악역을 자처한 게 아니라면 마음 고쳐 먹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호언 선언을 했던 것이었다. 그때 헌법은 전두환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또 위헌이라고 한 건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전두환이 자기가 바꾼 헌법을 지키려고 한 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헌법이 위헌적인데.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 헌법이 위헌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대통령 뽑는 게 지금의 헌법에 위배된다. 반민주주의적이다. 반민주주의적이다. 헌법이 위헌적일 수는 없거든. 그렇지. 듣고 다니는 사람이 말이 안 돼. 여기 저 체육관에서 뽑고만 간접석으로 뽑고만 해 자기들끼리. 그럴 때 바로 이제 이른바 저항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헌법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두환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거 맞아. 자기가 만든 헌법. 그만해. 그만해. 아무튼 이게 저희 칼럼이 욕 먹어야 되는데 내가 욕 먹고 있잖아. 왜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내가 욕 먹게 만들어? 아니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니까. 헌법이 위헌적이야. 자 마지막 민주적이라고 하든가 차라리. 그렇지. 뭐 시대 정신에 안 맞는다. 아이 보대. 보대? 뭘 보대? 빨리 하겠다. 마지막 장면 23일에 갈등 봉합 국면 만들어졌고요. 이거 아까 다 얘기했어요. 소담성에서. 이철규 의원 우리도 그런 말 안 했지만 그런 말 했다 그래도 듣는 사람이 오해다. 이런 얘기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 완전히 함구 모드로 들어갔죠. 내 생각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고 더 말씀 안 드리겠다. 대통령에게는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 얘기 잘 안 하는데 류토피아님께서 봉우리와 옹알이를 합쳐서 봉화리. 아니야. 자, 아니야. 전혀 그런 뜻이 없는 얘기인데.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 보시면 이것도 아까 소담수험에서 말했어요. 조기 진화라는 말을 여기다 막 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리스크 수사의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기 진화라는 전혀 엉뚱한 이런 쇼 드라마로 축소되고 가려져 버린 게 언론 보도가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보도만 내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는 진화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게 연상 효과라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연상 효과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연상 효과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대중매체 언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느낄 텐데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으나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좀 더 주의 깊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죠. 예, 그렇죠. 이게 쉽지 않죠, 당연히. 네, 그럼요. 말해놓고 나서 나중에 수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를 들면 성적 어떤 함의처럼 느껴진다. 연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연상은 죄는 아니야. 하지만 충분히 살아급지 못한 것에는 해당해. 봉아리처럼요? 그렇지. 아니야. 이건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방송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탈락합니다. 탈락. 예. 아니 이게 진짜로 고의가 아니었다는 게 예. 심지어 저분 스패너예요. 아 이거 스패너 공천 탈락. 예, 스패너로서의 자격이 말이야. 네. 예. 네. 네. 예. 박신 끝. 이렇게 뭘 끝이야? 여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쑥 들어갔는데 네네. 어쨌든 조기진화라는 말 자체가 네. 대표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거는 맞네. 공감 능력이 없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재 현장의 조기진화 네. 이거 자기는 잘 썼다고 쓴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이 저게 뭡니까? 화재 현장에 달려가 직접 대으로 조기진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이중적으로 썼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 피해자들의 이제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이쪽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뭔가 양수겸장을 했네 이렇게 썼지만 피해자 관점으로 딱 돌려버리면 딱 하고 연상되는 게 아니 불나서 지금 다 불터버렸는데 전소된 건데 전소한 현장에 가서 네. 조기 진화했대. 자기네들 불 끄고 있다고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거든요.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란 말은 내가 사려 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아주 안 좋은 이거는 진짜 반인륜적인 그런 식의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맞아요. 정말 반인륜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왜 구설수에 안 오는지 몰라. 설화거든 이런 게 설화. 네. 괜찮아요. 네.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노인 하대 발언, 뭐 노인 뭐 네. 비하 발언. 막 사진 정치인들은 빗사직 때리고 막. 예. 정치인들은 그래가지고 맨날 노인 회장 앞에 끌려가지고 막 이러고 머리 꿇고 있고 원산 폭격하고 있으면서 네. 자기들은 끌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맞아요. 이 정도면은 거기 피해 입으신 상인들한테 가가지고 사과해야죠. 석고대죄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기사만 그냥 이렇게 찍 배설해놓고 그냥 모른 척한다? 이거를 문제라고 비판하는 언론 자체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저런 그림을 연출한 거는 이거는 그냥 인륜적으로 잘못된 일이야라고 비판하는 언론 자체가 없으니까 저런 보도만 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언론 보도 문제를 지적할 때 교수님께서 이제는 뭐 정치적으로 수를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모른다. 그러니까 진짜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예.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실제로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생각이 좀 진짜 모르면 어떡합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걸 왜 모르죠? 모르니까 쓰는 거. 아니 전소돼 가지고 수많은 지금 이재민이 발생하고 삶의 터전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조기 진압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를 굳이 우리가 배워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인 상식 더하기 공감 능력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언론의 용어 사용법이고 이거 새로운 세대에게서도 약간 그런 특성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말에 감정이나 의미를 많이 안 담아. 네. 많이 안 담아서 그러니까 네.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신경을 잘 안 쓰는 특성이 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긴 한데 약간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펜으로 꾹꾹 눌러 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꾹꾹 눌러 쓰듯이 꾹꾹 눌러 말해야 되거든요. 네. 네. 자기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실어야 돼. 네. 너무 진지하게 느껴지지 네. 요즘에는. 네. 맞아요. 하지만 이게 높은 자리나 책임 있는 지위로 갈수록 그리고 언어를 다루는 데 갈수록 이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지 그래도 지금의 그럼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럼요. 보통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언론이 저렇게 제목을 써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굳이 말하면 뭐냐 그러니까 회를 쳐야 되는 사람이 네. 예, 회칼을 그냥 이렇게 다듬지도 않고 예, 대충 날 세워놓지도 않고 네. 예, 여기 담배 피다가 여기 이렇게 대충 묻혀놓고 이렇게 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라고 이거죠. 맞아. 네. 네. 이런 게 바로 요리사의 윤리를 어긴 거잖아요. 예. 이거는 언론인 말을 다루는 사람의 윤리를 심각하게 어긴 거라고. 그리고 이건 정치인의 윤리도 어긴 거고. 네. 그럼 이게 응징이 돼야죠. 음. 응징이 돼야 안 그러니까 본인이 모른다면 응징을 받아야 다음부터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상황만큼은 지금 최근에 이 유난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만큼은 이거는 투표로 응징이 가능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최대한 미화시켜주는 그러다가 이렇게 조기진화라는 반인륜적인 용어까지 쓰는 데에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 너무 커요. 네.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바이든 날리면으로 너무 당연한 것을 탈진술로 만들어서 조금만 뭐라 하면은 다 찍어 눌러버리고 네. 소송해버리고 불이익 주고. 네. 그런 그리고 걸 또 역할이라 그러면 긍정적인 느낌이 들잖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문제라고 해도 네.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중립적인 뜻으로 해야 이제 역할이 맞긴 한데 네. 예. 그런데 기여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문제도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드라마를 쇼를 합니까? 이거는 인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야당에서 지적을 하니까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그러면 간 게 왜 문제냐?
그 화재 현장에 여당 대표랑 대통령이 가지 그럼 안 가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것도 완전 생뚱맞은 소리야. 네. 누가 간 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탈진실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탈진실. 모든 게 탈진실이야. 갔으면 만나라고 안 만난 걸 가지고 뭐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사려 깊었다면 여당 대표가 굳이 저기서 나타날 이유도 없어요. 네. 비대위원장이 무슨 정책 기능이 있나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아무리 당 대표를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은 지금 자기네 불 끄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불 끄기를 딴 데 가서 자기 집 가서 끄라고. 네. 내부에서 공천 잘해야 되고 공천 혁신해야 되고 당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근데 당 대표로서의 지위와는 동일할 뿐이지 비대위원장이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굳이 저기에 달려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없죠. 네. 없죠. 진짜로 만약에 정당이 간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그 피해자들을 보듬고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쇼라도 되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쇼를 연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가야죠. 그렇죠. 대통령.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가도 일단은 이날 안 갔어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가지고 되게 문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책을 제대로 줬다면. 그렇죠. 그럼요. 물론 지금 국무총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못 나온다는 설이 있던데 네. 어쨌든 국무총리가 가도 되고요. 네. 다른 사람 보내도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가서 위로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할 생각으로 가야지. 가주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상인분들 전부 2층으로 몰아놨잖아요. 그래놓고 왜 안 만났냐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얘기가 그 2층 계단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안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상인분들은 뭐 순간이동해서 갔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들을 거기다 몰아놓은 이유가 뭔데요? 거기 가 있으라 그래놓고. 계단으로 올라가기 힘들다고요?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진짜로 그냥 말이 뇌를 안 거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명이 안 되는 걸 사실 변명하려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좀 성의 있는 별명 그러니까, 몇 명 있을 그렇지. 수 있잖아. 그렇지. 성이 있어야지. 하다못해 네. 비대위원장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과 본격적으로 화재를 입으신 분들께 어떤 혜택을 드릴지를 논의하느라고.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왜냐면 20분 만에 갔거든. 예. 에이씨 말이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 너무 수준 이하야 진짜 너무. 아니 거기 2층 올라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지갑이라도 꺼내서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들 피해 보신 분들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같이 만나면 그림 좋잖아.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그걸 왜 안 해? 씨. 그분은 여기서 예,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심정은 어땠겠냐고. 대통령 온다고 하루 종일 기다리셨대요 그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 말만 하면 뒤 얘기로 이제 이어지기 전에 제가 이제 봉박싱의 핵심 배팅이라고 이제 그 제목 중간 제목은 써놨어요 여기. 네. 네네네. 조중동의 배팅. 여기에 문화일보의 배팅. 문화일보의 호쾌한 배팅. 네. 네. 아주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진 배팅이죠. 왜 그러고 있을까?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베팅하고 있을까? 혼란하면서도 제가 즐기는 언론이라고. 맞아요. 이겁니다. 이거 네. 혼란해. 조회수 짱짱하게 나오는 즐기고 있어. 즐기기도 네, 하죠. 네. 네. 혼란한데 즐기고 있는데 이 중에 길잡이를 하려고 하는 길잡이를 자처하는 언론들은 혼란 속에서만 있을 수가 없거든. 네. 그리고 즐기기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뭔가는 이제 자기네들이 횃불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 윤을 떠나고 있는 선택인 건 맞아요. 맞아요. 네, 확실해요. 물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현실의 권력자라고 하는 건 이제 2년도 안 된 권력자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완전히 그러지 못하니까 네.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만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떼놓고 하려는. 마치 우리 좀 이따 사도 얘기하겠지만 막 사헌부 막 이런 대사헌 같은 사람이 전하 네. 아니되옵니다. 그렇죠. 뭐 약간 이거 하는 충절이야 충절. 네. 그런 아까 김수덕 칼럼이 딱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 네. 예. 그런 식의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 각을 세우는 거라고요. 네. 근데 폭군 내지 네. 암군은 네. 이것도 안 봐주거든. 옥쳐버리거든요. 네. 네. 앞으로 아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은 배팅하고 있고 선을 잡고 있는 거고 약간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지만 현재 권력의 힘은 네. 이거를 방관하진 않을 거야. 어떤 식으로든 뭔가 타협책을 마련하다 아니면 이제 뭐 견제책을 언론에게 마련하든 베팅한 언론들에게 KBS 괜히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KBS는 베팅 못하거든. 못하죠. 네. 지금 완전히 상투 잡혀 있는데. 네,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네. 베팅을 못해요. 네. 지금 목에 칼 차고 있거든요. 보도량 네. 자체가 여러분 KBS는 이 사태에 대한 보도량 자체가 상대가 안 됩니다. 네. 상당히 적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지켜볼 일들이 있죠. 이 사태와 연관돼서. 네. 윤석열 대통령 KBS 인터뷰도 한번 봐야 되겠고 배팅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언론들의 배팅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해시 라디오에서도 이제 보통 이제 내다보기 같은 거 하는데 약간의 예언을 하자면 네. 이미 이제 민 기자님이나 같이 해가지고 이제 예언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만공 선생님. 예. 예. 민망공. 민망공 씨라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선을 잡긴 할 텐데 이 선이 이제 되게 팽팽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팽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몇 개가 이렇게 섰으면 네. 파는 대세는 갈린 거야. 근데 이걸 팽팽하게 만드는 건 여타 언론들의 뭐 반대 지지가 아니라 네. 현실 권력의 힘이에요. 그럼 이게 팽팽해졌다는 얘기는 긴장감이 세졌다는 얘기거든. 맞붙을 수도 있다. 네. 싸움이 격렬해질 수. 그러면 이거는 싸움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총선 전에 하기는 쉽진 않을 거야. 그렇죠. 총선 이후로. 네. 왜냐면 지금 마침 며칠 만에 바로 이런 식으로 하듯이 네. 이들도 서로한테 상처가 너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총선에선 그리고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약간의 뭔가 이렇게 동의도 좀 얻어야 되고 언론의 지지도 받아야 되니까 약간의 말싸움 정도를 하면서 긴장감 유지하는 정도 선으로 갈 텐데 총선 이후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을 거고 저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와중에 혼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네. 선무당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 와중에 마치 내가 제일 영향력 있는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용대관처럼. 네, 용대관 뭐 무슨 국힘대관 뭐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관계자들이 날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 이게 이 둘 사이에 지금 힘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죽어라고 펌프질하는.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언론들로부터 이득도 챙기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네. 여기에 혼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대부분 이제 총선 직전으로 가게 되면 언론이 기둥줄기가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잔가지는 있어도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뭐 굳이 나눌 건 없겠지만 각자 보도하는 거에 목적성이 명확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채널도 예전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뿌리 얕은 기둥이 한 200개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마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다시 한동훈 찬양을 재개할까?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네. 재개하기 민망하거든요. 네. 되게 민망하게. 네, 그러면 줄 쓴 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티나. 윤 대통령도 좋아할 테니까 신나서 앞에서 그래서 북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일관적인. 그거 보면서 이제 찬양을 해야 되거든. 네, 북치고 장구치고 이래야 되니까 이 찬양의 방식을 아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다시 하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도 어루만지면서 이제 하늘 차츰 더 찬양하는 이런 방식으로 섞는 방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네. 쓸데없는 작문 실력만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뚱땅. 그러니까 그러면 배팅을 이번 사태에서 배팅을 세게 한 문화일보는 더 난감하겠다. 이번에 너무 세게 썼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짜 좀 지켜봐야겠네요. 얼굴. 이게 잽싸게 갈아탄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정치인 중에서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김기흥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자기 페이스북에요. 원래 이 사람 KBS 출신일 텐데. 맞아. KBS 출신에서 바로 이제 저기 비서실로 갔던가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네. 네, 한동훈 장관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메인 사진이었거든요. 논란 터지고 다음 날 자기 혼자 있는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커버 사진은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 네. 잽싸게 노선을 정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생각대로 한동훈이 날아갔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알았죠. 네. 그럼 이제 응징당할 차례라고. 날아가긴 힘들거든. 아. 여러 가지 그 월요일 날 우리가 해시 라디오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사도에서 영조가 즐겼었던 방법. 나하. 선위를 하겠다. 신하들이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래서 선의하는 거 좋아하는 표정이라도 지으면 그냥 바로 정확한 비유네. 현재 상황과. 네, 근데 물론 그 선조나 영조가 즐겼었던 이 선위는 말 그대로 이제 간복이 와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 정말 괴로운 일이었죠. 거기 세자만 죽어라고 이제 머리 찍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 짜여진 기획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왕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아유, 그럼요. 네. 네. 근데 물론 굳이 얘기하면 왕도 오죽 쓸 수단이 없으면 그걸 썼겠느냐. 라는 절박함도 읽을 수 있지만 절대 왕권 시대에 왕이 쓸 수 있었던 왕이 늘 이길 수밖에 없는 수단과 지금의 또 대통령이 쓰거나
비대위 원장이 쓰는 수단은 격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아유, 이건 뭐 게임도 안, 예. 이거는 예. 그래서 어정쩡한 애들만 죽어라고 머리 맞고 떨어질 거야 이제. 아 너무 슬프다. 근데 이렇게 다 떨어져 나오면 나중에 누구 남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국 그러면서 C급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가장 그렇죠. 질 네. 떨어지는 C급만 남는 거지. C급도 다 같은 C급이 아니잖아. 네. 아무튼 참 얘기 나온 김에 빨리 넘어가시죠. 예, 넘어가시죠.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